일단 요번 강좌에서 다룰 내용은 커튼월에 대해서 이제 커튼월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커튼월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별로 좀 작성하는 방법을 따로따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따로따로 제가 강좌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만들 강좌는 커튼월을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멀리언과, 그 다음에 이제 패널에 이제 뭐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좀 변경을 하셔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좌는 이제 커튼월을 사용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곽 마감 같은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번 모델에서 다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커튼월을 사용을 해서요. 이제 이 건물 전체적인 형상을 잡아내는 방법하고요. 일단 커튼을 만드는 방법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멀리언과 이제 커튼월의 편집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실 내용 같은 경우에는 커튼월을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자, 일단 1층으로 제가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1층. 얼추 많이 지금 도면이 나오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튼월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벽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벽으로. 커튼월은 기본적으로 벽입니다. 벽. 자,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벽을 그릴 때 어디서 그리시죠? 벽을 그릴 때는 전부 다 평면 상태에서 벽을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쵸? 평면 상태에서 커튼월도 평면 상태에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평면 상태에서만. 그리고 이 커튼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조가요.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커튼월 같은 경우에는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모양이 인면도로 가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보이겠죠. 이렇게 싹 보이실 텐데,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멀리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리언. 일종의 이제 결합 부분의 철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이는 이 두 부분 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패널이라고 그럽니다. 패널. 이 두 개를. 이 패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료에 따라서 유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일반 시멘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콘크리트겠죠? 아니면 유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여기가 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빗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레빗으로 이제 BIM 관련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 부분에 이렇게 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이 들어갔다고 해서 얘를 별도의 문으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커튼월에 포함된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걔로 얘를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 패널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는 요 라인들을 우리가 멀리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요 멀리언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가는 이런 유리판 부분을 우리가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패널. 멀리언, 패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커튼월을 작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커튼월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커튼 그리드라는 거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돼요. 커튼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멀리언을 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가. 그러면 완료가 됩니다. 순서가. 커튼월을 작성을 할 때 유리 패널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이 유리 패널에 사용자가 그리드를 이렇게 삽입을 하고
이 그리드에 멀련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여기 이제 멀련이 싹 들어가면서 커튼월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이제 그려서 확인을 좀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어떤 형태로 작성이 되는지. 커튼월을 작성을 하실 때는 이쪽에 오시면 상단에 보시면 건축에서 벽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커튼월은 누차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커튼월은 뭐다? 벽입니다. 벽. 커튼월 같은 경우에는 벽을 선택을 해주시면 벽체라는 명령을 선택을 해주시고 일단 얘는 2층에 걸고 목록에서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여기 커튼월이라고 들어있죠.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벽체 안에 있습니다. 벽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측면도에서 여기 커튼월이 보이니까 여기서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아무 의심 없이 벽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명령 자체가 실행이 안 되죠. 인면에서는. 그렇죠? 인면에서는 명령 자체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평면도에 가셔가지고 커튼월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벽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록에서 제일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커튼월이라고 들어있죠. 자, 그래서 커튼월을 제가 선택을 하고요. 한 번에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커튼월을 그려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유리 패널만 이렇게 싹 나오죠. 덜렁하니. 그죠? 유리 패널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커튼월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되게 얍상한 유리판이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커튼월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실 때도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그냥 가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지금은 선택이 돼요. 지금은 선택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멀련을 붙이고 하면 멀련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할 경우에 멀련에 의해서 선택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선택을 하실 때는 자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를요 이쪽 사이드 쪽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가 대면 마우스를 사이드로 이렇게 가져다 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개 이렇게 점선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요 점선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점선 부분을. 다른 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점선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쪽에 들어있는 멀련까지 한꺼번에 선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선택 양 사이드 익숙해지면 이렇게 안 하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향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유리 중심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유리창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 안에서 마감 방향이 어디 쪽이냐면 이쪽을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이쪽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앞선 예제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마감 방향은 항상 사용자가 보이는 방향에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마감 방향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건물 마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뒤집어져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감 방향을 뒤집어 주는 거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돼요. 스페이스바. 방향은 스페이스바. 자,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세요. 자, 커튼월을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여기는 이 화살표가 아래로 이렇게 딱 떨어지죠. 화살표가. 그래서 마감 방향으로 반드시 이 화살표를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감 방향으로. 자, 마감 방향을 이렇게 돌리셨으면 자, 제가 남측면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유리 패널만 있는 상태입니다. 유리 패널만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멀련을 한번 넣어볼게요. 멀련을. 자, 어떻게 집어넣으시냐면 일단 그리시는 거는 평면에서 그리시면 돼요. 평면에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고, 작업들은 대부분 남측면도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 입면도상에서 아니면 혹은 단면도상에서 이 형상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멀리언을 선택을 하고요. 멀리언을 선택을 해보시면, 멀리언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레빗에서 제공하는 멀리언은 요겁니다. 50 곱하기 지금 150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요 폭이 50이라는 소리고요. 요 깊이가 150이라는 소리입니다. 폭이 50, 그 다음에 깊이가 150. 보통 얘를 우리가 우리는 아니죠. 레빗 안에서는 얘를 두께로 표현합니다. 두께. 얘를 두께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면에 보이는 얘를 폭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표기할 때 얘를 절반으로 딱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로는 50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집을 하실 때는 이쪽에 25, 여기가 25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멀리언을 적용하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드 선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이 선을 하나씩 지정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드 선 세그멘트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모든 그리드 선이라는 거는 여기를 한 방에 다 집어넣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멀리언의 종류가 다른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그리드 선을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적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모든 그리드 선을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이 커튼월 패널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방에 싹 들어가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자, 3D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커튼월이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마감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마감을 한번 돌려볼게요. 선택을 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유리가 어떻게 되나요?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선택을. 이해되셨나요? 그쵸? 자, 남측면도에서 다시 평면도에서 지우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지울 때도 사이드로 이렇게 마우스를 들이대야 선택이 원활합니다. 안 이러고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것만 찍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사이드로 가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딱 지워주시면 돼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커튼을 그려볼게요. 자, 커튼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됐죠? 커튼을 이렇게 됐고요. 자, 남측면도에서 이번에는 그리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드. 커튼 그리드. 대체 그리드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어떤 건지 좀 여러분도 아셔야 되니까. 자, 이쪽에 제가 유리창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양쪽으로 등분을 하고 싶다. 양쪽으로 등분하는 멀리언을 여기다 집어넣고 싶다. 이럴 때는 커튼 그리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를 싹 갖다 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나요? 수직선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쪽하고 위쪽과 아래쪽 같은 이 수평선에다가 마우스를 들이대면 이런 식으로 수직이 나오고요. 반대로 이쪽 수직선에다가 마우스를 대면요 수평이 나와요. 자,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우스를 위로 올리시면 되는 거고, 수평 방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쵸?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쪽 있죠? 양쪽 사이드 네 군데. 이 양쪽 사이드 네 군데는 기본적으로 그리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양쪽 사이드를 찍지 않으시더라도 찍을 수도 없지만 이쪽은 기본적으로 멀리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언 작업을 하실 때는, 그리드 작업이나 멀리언을 하실 때는 이 안쪽 부분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자, 마우스를 제가 가운데 쪽으로 쭉 위치하니까 여기 딱 떨어지죠. 치수가. 그렇죠? 여기서 제가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널이 두 장으로 나눠지는데, 자,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마우스를요, 제가 이쪽 패널에 딱 올리고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죠. 따로따로 선택이 되죠. 자,
이제 멀리언 한번 넣어볼게요. 자, 멀리언에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리드 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리드 선. 자, 그리드 선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리드 라인을 이렇게 딱 찍으면, 이거 모든 게 다 들어가네요. 잠시만요. 자, 멀리언에서 그리드 선 해서, 자, 여기 가운데 라인만 제가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가운데만 이렇게 딱 들어갔죠. 그죠? 이때는 사용자가 멀리언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걸로. 요렇게.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간다. 그죠? 멀리언을 따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리드를 그려 놓으시고, 멀리언에서 모든 그리드선에서 집어넣으시게 되면 요렇게 한 번에 다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수직 멀리언이 수평 방향을 이렇게 나누고 들어갔죠? 그죠? 이게 아니라 만약에 요런 형태로 멀리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자, 이 멀리언을 선택을 해주시면, 얘를 선택을 하든, 얘를 선택을 하든, 얘를 선택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결합이라고 있죠? 결합을 눌러주시면, 이 결합 방향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결합 방향을.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다 작업이 끝나면 또 편집을 못하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커튼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언제든지 이렇게 그리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자, 멀리언 한번 넣어볼게요. 멀리언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리드선 세그먼트. 자, 클릭하시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일종의 트림하고 약간 좀 비슷하죠? 캐드에서 내가 지정하는 구간만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그리드선은 그냥 한 방에 다 집어넣는 거고요. 그리드 라인은 일직선으로, 그 다음에 그리드선 세그먼트라는 거는 지정된 영역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되게 지저분하죠. 얘를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마우스를 이 그리드 선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면 그리드 선이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드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 세그먼트 추가 제거라고 있죠. 그죠? 자, 추가 제거 버튼을 눌러서 얘를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쪽에도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커튼 그리드.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자, 이 그리드 선 좀 정리할까요? 추가 제거해서 여기 삭제. 그 다음에 여기 그리드 선택하시고 추가 제거해서 여기 삭제. 그 다음에 멀리언을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싹 집어넣어주면 형상을 이렇게 자유롭게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형상을 이렇게 자유롭게 디자인을 하시고 3D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만약에 멀리언 이쪽에도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사실 이 그리드 라인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세그먼트 추가 제거라는 기능은 화면에서 감춰주는 거지 실제로 삭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그리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추가 제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라인을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그리드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는 멀리언에서 이 그리드선을 다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멀리언을, 커튼을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일단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제가 1층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벽 들어가셔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커튼 월 해서 제가 하나 이렇게 싹 그리고요. 커튼 월을. 자, 남측 면도로 이동을 합니다. 자, 보이죠? 자, 이번에는 좀 많이 분할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대충 한번 미리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에 들어가는 거를. 자, 이 커튼홀의 사이즈 조절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 커튼홀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이쪽에 요런 핸들이 생깁니다. 핸들. 삼각형 모양의 핸들이 생기는데
요 핸들을 사용자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줄이실 수도 있고 여기 늘리실 수도 있어요. 물론 카피도 가능하고요. 자, 사이즈를 적당히 이렇게 줄여놓은 다음에 커튼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뭐 이렇게 대충 분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할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제가 또 설명 한번 더 드리는데 절대 위, 아래, 가장 왼쪽, 가장 오른쪽은 절대 그리드를 작성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드 그리시면 안 됩니다. 자, 멀리언에서 모든 그리드 선 해가지고 제가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싹 적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응용편인데요. 요거를 만약에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 패널을. 이쪽에 붙어 있는 유리창을 한 장을 내가 빼고 싶다. 여기 있는 유리창을. 자, 그러면 우리 레빈맨 아저씨가 얘를 이렇게 탭 눌러서 선택을 해서 선택이 되면 딜리트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이 커튼 월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여기 있는 패널과 멀리언의 조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패널을 삭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삭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대체 어떻게 해서 이 패널을 없앨 수가 있느냐. 자, 그 전에 이 패널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패널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패널만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패널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벽체 유형으로 얘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자, 두께 100짜리? 바꿔보시면 이렇게 벽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죠. 콘크리트 벽으로. 그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탭 눌러서 패널을 선택을 하시고, 이쪽에 시스템 패널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눌러서, 원하는 벽체 유형으로 이렇게 변경을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를 잘 응용을 하면 석조 같은 거 만들 때 이 매지를 잡아야 되는데 매지 대용으로 커튼너를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좀 먼 나라 얘기고 자 이렇게 교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또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패널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를 다시 유리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유리 패널이라고 들어있죠? 유리 패널을 선택을 해주시면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건물 같은 경우를 모델링을 하실 때 보면 이 커튼홀 사이로 배관이 통과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유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배관이 통과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면 커튼홀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빈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빈 패널이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패널이 하나 있어요. 얘를 로드한 다음에 요거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빈 패널하고 요렇게. 자, 로드는 또 어떻게 하냐. 자, 보여드릴게요. 커튼월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커튼월에 있습니다. 자, 이 로드는 일단 삽입 탭으로 가셔야 되겠죠? 삽입에 보시면 여기 패밀리 로드라고 있습니다. 패밀리 로드. 자, 패밀리 로드를 해주시고요. 패밀리 로드 해주시고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쪽에 커튼월 패널이라고 따로 항목이 있죠. 커튼월 패널. 영문판도 동일합니다. 영문판도. 그래서 이 커튼월 패널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요. 커튼월 패널을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 창이라고 있고 커튼 패널이 있고 문이 있어요. 근데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못 써요. 한국에서는 좀 쓰기가 어렵고 이쪽에 있는 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써요. 이거 꽤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 할 때 그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좀 스펙이 민감하고 그러면 패밀리를 따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커튼 패널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 폴더 안에 보시면 빔 패널이 따로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빔 패널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 해주시면 이제 로드가 됐고요. 얘를 변경하시는 거는 자, 패널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여기 속성에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빔 패널이라고 들어와 있죠. 자, 이 빔 패널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창이 빵 하고 뚫려버리죠. 그쵸?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만약에 빔 패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탭 눌러서 유리면 패널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이쪽에 특성창에 있는 유형을 눌러보시면 여기 빔 패널이라고 들어있죠. 빔 패널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싹 구멍이 빵 하고 뚫리죠. 그죠? 얘는 언제든지 원상복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선택을 좀 용이하게 하라고 라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라인이. 탭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잡히죠.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 유리 패널로 변경하시면 이제 유리가 다시 들어가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실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 커튼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수직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메스를 배우시게 되면 약간 사선 형태의 작업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때 이제 이 커튼홀 패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좀 이해를 빨리빨리 하시려면 요 강좌에서 하는 모든 예제 종류는 어느 정도 숙달이 좀 되시는 게 좋겠죠. 자, 지우고 다시 이제 1층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런데 멀리 온도 한번 맞추고요. 그 다음에 패널도 한번 맞춰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작업할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쪽 부분에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멀리언 있죠? 멀리언의 사이즈하고요. 그 다음에 패널 있죠? 패널의 사이즈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멀리언의 사이즈라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고요. 패널의 사이즈라는 거는 두께가 되겠죠. 그쵸? 요거. 자, 그러면 이 사이즈를 어떻게 재시냐면, 재실 때는, 자, DI 하시면 되겠죠? 단축키 DI.
단축키로 DI라고 입력하시면 이 정렬 치수가 실행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자, DI라고 하시고, 자, 여기 사이드면을 재야 되는데, 안 잡힐 때는 키보드에서 탭을 한번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보시면 여기 50이라고 되어 있죠? 50. 자, 두께는 탭 눌러서 선택하시고, 보니까 12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디서 만드실 수가 있냐? 어디서? 얘를 일단 만드셔야지 적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은 적용이 안 되겠죠. 자, 얘를 어디서 만드시냐면,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 이쪽 항목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패밀리라고 있어요. 조그만하게. 지금 닫혀있죠? 이제 앞으로는 얘를 굉장히 매우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자, 패밀리를 열어보시면, 패밀리 폴더를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레빗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항목들은 다 이쪽에 분리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제출할 때는 이쪽에 있는 걸 다 정리를 하고 제출을 하거든요. 그냥 제출하지는 않고요. 이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멀리언이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멀리언. 요 멀리언은 어디서 포함이 되죠? 커튼월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쵸? 커튼월 안에 있는 멀리언이죠? 근데 가로, 세로가 직사각형 형태죠? 그러면 직사각형 멀리언 안에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커튼월이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커튼월 멀리언이라고 좀 들어있죠? 커튼월 멀리언. 그쵸? 자, 해서 커튼월 멀리언을 앞에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직사각형 멀리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범용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직사각형 멀리언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사이즈가. 자, 지금 여기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거는 50 곱하기 120이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50 곱하기 150이죠. 그럼 여기 하나 항목을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더하기로. 그렇죠? 자, 어떻게 얘를 추가를 하시냐면 누시고 찾아봐도 여기 새로 만들기 버튼은 없어요. 자, 여기서 50 곱하기 150을 복제를 합니다. 복제. 듀플리케이션. 복제. 자, 50 곱하기 150 요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복제라고 되어 있죠? 복제. 그래서 복제를 눌러주시면요. 지금 여기 50 곱하기 150의 두 번째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150이 아니라 120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끝나냐가 아니겠죠. 지금 우리는 얘를 복제만 한 거지 이 객체의 구체적인 속성값은 변경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변경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라 지금 계속 나와 있죠? 자, 뭐 간격 두기 뭐 얼마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프로파일 위치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자, 여기 두께는 아이고 가려졌네요. 자, 두께는 여기가 해당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120 이렇게 고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이드 1 포, 2 폭이라고 되어 있죠. 사이드 1, 2. 이거 뭐냐면 사이드 1, 2가 뭐냐면 멀리언이 이렇게 작성이 될 때 얘를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요. 왼쪽이 제가 알기로 사이드 1인 것 같은데 왼쪽 오른쪽 사실 별로 의미는 없는데 자, 딱 절반으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 합쳐서 50이죠. 네. 자, 그러면
편집이 끝난 거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됐을까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패널 라이브에 대한 부분인데, 재볼게요. 자, 여기 탭 눌러서 재보시면 지금 4mm 나오죠? 제가 볼 때는 한 6mm나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좀 편하게, 6mm로 할게요. 그냥. 이거는 지금 여기 방금 여러분들이 만드신 멀리언은 커튼홀 멀리언이죠?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이 패널은 당연히 커튼홀 패널이겠죠? 그죠? 커튼홀 패널은 바로 여기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커튼홀 패널은 여기 하단부. 자, 커튼홀 패널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빔 패널이라는 게 있고 시스템 패널이라는 게 나오는데, 빔 패널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작업을 하면서 얘를 로드를 했죠. 그래서 지금 들어있는 거고, 시스템 패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리 패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 유리를 패널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방법은 이 위에 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유리 패널을 어떻게 또 사용을 하시냐면, 얘도 선택을 이렇게 해보시면 유리 패널이라고 좀 들어가 있죠? 유리 패널 들어가 있고, 자, 유리 패널이라고 좀 들어가 있고, 확인되시죠? 자, 이 부분 패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는데, 얘도 똑같이 복제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유리 패널을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 복제라고 들어있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복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리 패널 2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뭐 로이 복층 유리 10T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10T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그 재료의 이름을 명기를 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이름을 대충 슬렁슬렁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 놓으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그 일람표를 산출을 했을 때 일람표가 나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두께를 어떻게 조정하시냐면, 자,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로이 복층유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재료는 뭐 유리겠죠? 그쵸? 두께는 바로 여기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두께는 바로 여기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10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여기 지금 간격 띄우기가 37이라고 들어가 있죠? 간격 띄우기가 37. 간격 띄우기가 37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를 좀 이해하기에 따라서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멀리언이 이렇게 있어요. 멀리언이 이렇게 있고요. 멀리언이 이렇게 있고, 이쪽을 바깥쪽으로 볼게요. 이쪽을 바깥쪽으로 보고, 유리가 요렇게 들어가죠? 유리가 요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이 멀리언에는 정 가운데 요렇게 중심선이 위치하겠죠? 또 이 유리 같은 경우에도 정 가운데 요렇게 중심선이 지나가겠죠. 그쵸? 37이라는 이 숫자는요, 멀리언의 중심과 그 다음에 패널의 중심이 37이라는 소리입니다. 멀리언의 중심과 패널의 중심이. 이해되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중심에서 간격 띄우기가 37이면 바깥쪽으로 37이 나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빔 작업을 할 때는 이 유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맞춰볼게요. 이왕 하는 거. 자, 여기 아래쪽에서 그림을 보시면 얘를 중심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인가를 한번 구해 볼게요. 제가. 자, 일단 여기서 확인만 먼저 눌러 놓고요. 자, 일단 DI 해서요.
여기서 DI 치수 해서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중심. 이게 당연히 손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정 탭에 가보시면 길이를 잴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 측정을 하시고, 자, 마우스를 여기 중간에 딱 갖다 대시면 여기 중간점이 잡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요 중간은 아니겠죠? 그쵸? 요 중간에 딱 잡으시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중간에서 잡아야 되는 거는 전체 길이에서 중간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쵸? 전체 길이에서 중간. 지금 현재는 이제 근사값입니다. 근사값. 조금 내용이 어려워지는데, 바깥쪽에서 들어가는 게 아마 제일 빠르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얼마인가 봤더니 17.3이라고 나오죠. 지금 보시죠? 17.3.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만든 멀리언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120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프는 절반이니까 60이죠? 그죠? 60에서 마이너스 17.3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0.7. 그죠? 2. 여기도, 그러니까 42.7이라고 나오죠? 42.7.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42.7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유리 두께 아까 저희가 10mm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 유리 두께 10mm의 절반은 이 42.7에서 마이너스 5mm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37.7이 나오죠. 유리의 중심이. 그죠? 지금 중앙에서 거꾸로 계산해서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면을 CAD에서 직접 찍어보시면 정확한 수치는 나옵니다. 자, 해서 얘를 어떻게 하시냐. 간격 띄우기 37. 거의 근사치죠? 37.7이라고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실제로. 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리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리를 색깔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새는 이제 컬러 유리라 그래서 좀 색깔이 들어간 유리를 많이 쓰는데, 만약에 재질을 변경을 하셔야 된다 그럴 때는 유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끝에 보시면 여기 점점점 보이시죠? 박스? 얘를 선택을 하시면 곧바로 재질 편집구를 이렇게 여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유리라고 들어가 있죠. 아예. 자, 얘를 프로젝트에서 이제 좀 다르게 쓰려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복제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재질을 이렇게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로이 복층 유리라고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색상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쪽에 레드라고 쓰시면 되겠죠. 레드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자, 제가 지금 로이 복층 유리 언더바 레드라고 썼죠. 지금 색상이 파란색이죠. 얘 렌더 모양, 얘는 실제 이 색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지정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채도가 더 높아야지만 제대로 된 빨간색이 나옵니다. 왜냐면 유리라는 게 벽이나 시멘트랑 달라서 빛이 투과를 하죠. 그러면 색상이 되게 엷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빨간색에 가깝게 실제로 보고 싶다 그러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검은색을 섞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에서 맞춰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저희들은 그냥 연습이니까 요걸로 작업을 할게요. 자, 해서 유리까지 색상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확인을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커튼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건축에서 벽을 선택을 해보시면 커튼 월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한번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릴 때도 여기 끝에서 끝까지 그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되겠구나 싶은 지점까지 이렇게 그려주시고, 인면도로 이동을 하셔가지고요. 납치면도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얘를 얼라인을 이용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얼라인을 이용을 해서 여기 노란색 라인 보이시죠? 여기 기준선 잡고 마우스를
요 사이드면에다 가까이 되면 얘가 점선으로 바뀝니다. 여기가 요렇게 이때 선택을 해주시면 얘가 딱 줄어들죠. 됐죠? 자, 하단도 똑같이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작성이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자, 탭 눌러서 선택이 잘 안 잡히네요. 선택이 안 잡힐 때는 뭐 여기 잡으셔도 상관없겠죠? 자, 온라인에서요. 여기 기준면 잡고 여기 라인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기준면 잡고 라인 잡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이쪽에 그리드를 다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그리드는 건축 안에 보시면 여기 커튼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 그리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충 찍으셔야 돼요. 여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하고 무브로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딱 찍어만 주시면 돼요. 대충 이렇게 찍어만 주시고요. 맞추시는 거는 AL 온라인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브 온라인 그 다음에 MV죠. 무브는 무브. 자, 온라인 어떻게 하시냐면 온라인 하셔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 수직선을 탭을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드 선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하시면 딱 들어오죠.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를 이렇게 들이대면 무조건 그리드가 먼저 잡힙니다. 그리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무브 눌러가지고 여기가 50이니까 베이스 아무데나 찍으시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신 다음에 50의 절반인 25라고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를 딱 누르시면 정 가운데 딱 위치를 하죠. 자, 요것도 한번 맞춰볼게요. 저 보세요. 온라인에서 자, 라인 지정하시고 그리드 지정해 주시고 자, 하는 거 이거 다 합쳐버릴게요. 자, 라인 지정하시고 그리드 지정하시고 라인 지정하시고 그리드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자, 이쪽도 라인 지정하시고 그리드 이렇게 지정하시고 됐죠? 자, 무브로 옮기실 때는 그리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MV 무브 자, 베이스는 여기다 찍으셔도 상관없죠? 어차피 오른쪽으로 밀면 되니까 베이스 찍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쭉 밀어주신 다음에 숫자로 25 하고 엔터 쳐주시면 정 가운데 이렇게 위치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드 선택하시고 무브 해서 자, 베이스 찍고 아래로 25 하고 엔터 딱 정중앙에 들어가죠. 자, 이렇게 그리드를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건축에 가서 멀리언을 선택을 하시고 바로 찍으시면 안 되겠죠? 그쵸? 이걸 바꿔야죠. 여기 아까 힘들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여기서 50에 120짜리 얘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됐죠? 바꿔주신 다음에 모든 그리드 선에서 얘를 적용을 이렇게 해주시면 얘 싹 들어가죠. 자, 3D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항목이 이렇게 보이죠? 만약에 유리를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유리 패널을 원하는 패턴으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겠죠. 빨간색 보이시죠? 지금 빨간색 이렇게 붉은색 계통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얘를 집어넣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뒤로 집어넣는 거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엄청 헷갈립니다. 집어넣으실 때 이게 이동과 관련한 거는 평면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평면에서 얘를 뒤로 밀어주시면 되는데 커튼을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이 상태로 여러분이 무브 하셔가지고요. 얘를 뒤로 이렇게 밀어버리시면 이렇게 100% 경고가 뜨고 3D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뒤로 밀어야 되냐. 잘 보셔야 돼요. 자, 선택을 일단 먼저 하세요. 커튼을. 선택을 하시고 유형 편집을 눌러보시면 선택을 하시고 유형 편집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쪽에 자동으로 내장에 체크가 풀려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벽에 이 커튼홀이 들어가면 벽을 알아서
없애주는 건 아니고 약간 조금 불리언? 그러니까 따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얘를 자 무브를 이용해서 뒤로 싹 붙여보시면 요렇게 벽을 딱 따면서 들어가죠. 요런 모양으로. 자, 이해되셨을까요? 다음 강좌도 이거 이어서 계속 이제 커트널에 대해서 작업을 할 텐데요. 아마 패밀리까지 작업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 강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숙달될 수 있으실 정도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